특히 눈에 띄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아이가 나오자마자 아이 가방 지퍼를 열어보시는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키우면서 가볍게 넘기는 이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특히 저학년 부모님들께 말이죠. 저학년 담임, 특히 1학년 담임을 맡게 되면 아이들 학교 적응기 동안에는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와서 학교 지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귀여운 천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을 맞이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은 각기 다른데요. 특히 눈에 띄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아이가 나오자마자 아이 가방 지퍼를 열어보시는 부모님들. 그래서 알림장을 꺼내서 보시기도 하시고요. 그날 학습한 결과물을 보기도 하세요. 교문 앞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를 맞이하거나 퇴근 후에 아이를 만나는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이 경우에도 우리 아이 책가방 혹시 누가 여나요? 가방 안에 들어있던 개인 물통 그리고 수저통 그런 것들도 혹시 누가 꺼내나요? 알림장이나 안내장 같은 건 또 누가 꺼내고요? 혹시 아이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인가요? 제가 책가방, 알림장, 물통, 수저통 이런 것들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데요.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큰 맥은 이 일은 누구의 몫인가? 주체가 누군가예요. 자기주도학습,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많이 듣는 단어죠. 자기주도학습은 굉장히 중요한 학습 능력이지만 코로나 이후에 그 중요성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어요. 자기주도학습은 자기주도성이라는 능력이 학습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주도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일을 이끌어 나가는 그 능력이잖아요. 이건 제가 아이의 능력을 결정짓는 4가지 요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자율성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아이가 자신의 일을 스스로 선택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또 많이 결정해보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점점점 키워지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에 앞서서 이게 자신의 일인지 엄마의 일인지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게 그 문제의 시작이에요. 아이가 저학년일 때는 아기처럼 보이고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다가 고학년이 되면 아이가 어느 순간 부쩍 자란 게 느껴지거든요. 그때는 부모님들께서 이런 걱정을 하세요. 아이가 도통 자기 스스로 잘 못 챙겨요. 하나하나 엄마가 챙겨줘야 돼요. 우리 집에는 손이 많이 가요. 선생님 다른 애들은 좀 어떤가요? 자기주도성은 자기주도적으로 그렇게 저절로 키워지는 능력이 아니에요. 아이가 공부를 비롯한 모든 행동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우선이에요. 아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어른이 아이 책가방 열어서 설거지해야 되는 것들은 다 꺼내고 알림장 확인하고 안내장 꺼내서 읽어보고 그러면 아이는 이 일련의 일들을 과연 누구의 일로 인식할까요? 당연히 엄마가 하는 일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에게는 말로는 책가방 정리해야지, 수저통 꺼내야지 이렇게 말은 하는데 아이가 막 빠리빠리 움직이지 않아요. 어른이 말하자마자 머뭇거리지도 않고 행동하는 그런 아이들 잘 없어요. 그러면 결국 행동은 답답한 어른이 하기도 하잖아요.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1학년 담임을 할 때의 일인데 한 아이가 숙제도 준비물도 회신용 안내장도 잘 안 챙겨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너무 착하고 해맑은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몇 차례 실수가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의 어머님과 상담을 했어요. 그 아이의 어머님께서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인데 자기가 못 챙기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건 자신의 일인 건 확실해요. 하지만 중간에 뭐가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바로 방법을 몸으로 익히는 그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퓨처 쇼크에서 미래의 문맹은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주도성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우는 법,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자기주도성이 높아져요. 자기주도 학습도 마찬가지거든요. 혼자 공부하는 법을 익혀야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무작정 시간 제공하고 문제집 제공한 뒤에 혼자 공부해라 이러면 절대로 효과적으로 혼자 공부할 수 없어요. 공부 이외에 삶의 전반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동안 어른이 아이의 할 일의 많은 부분을 대신해줬든 아니면 혼자 해라고 놔뒀든 가장 중요한 건 여러 차례 몸으로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 다녀오면 먼저 가방을 이렇게 열어서 물통과 수저통은 설거지통에 넣는 거야. 우리 한번 해볼까? 안내장과 알림장은 읽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펴서 엄마 아빠에게 꼭 보여줘. 이렇게 말이지. 내일 준비물은 미리 챙겨서 가방에
가방에 넣어볼까? 가방에 불필요한 물건은 없는지 한번 살펴볼래? 버려야 될 게 있으면 버리자. 아이들이 가방을 쓰레기통처럼 여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직접 해주거나 또는 언젠가는 하겠지라는 태도보다는 여러 날 직접 해보도록 하면서 칭찬해주거나 또는 독려해주는 부모의 태도가 아이의 자기주도성을 키워주는 그 첫 단추예요. 이 자기주도성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이 따라오는 건데, 학습은 과목에 따라 그리고 아이 연령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데 적절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시작 단계에서는 아이에게 자기주도 학습의 기술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책가방 속 여러 가지 물건들을 예시로 자기주도성의 중요성을 강조드렸어요. 이 자기주도성은 인지 능력보다 더 중요한, 어렸을 때부터 꼭 키워줘야 되는 비인지 능력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아이가 조금 더 행복하게 그리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조력해 주는 거예요. 오늘 영상도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